그렇죠. 이거 굉장히 좀 저는 지금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저러지? 왜 이런지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저 어떤 분이 아까 딜레마님인가요? 댓글에 한동훈이 정치인인가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선거 출마도 안 한다 그러고 그냥 정치 인플루언서 뭐 이 정도로 저랑 우리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요. 저보다 방송도 적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이쪽 업력으로 치자면 20년 넘게 떨어져 있는 차이가 저보다도 나는데 15년 정도 예. 밑에 후배고. 지금 이런 사람의 한 발언에 지금 뭐 이렇게 여러 리액션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지난번 국감 기간 동안 서울 고등법원장 김대용 이 법원장이 그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 깔린 이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비슷한 얘기 계속합니다. 그리고 재판 재개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매일 해요. 어제도 대통령 지나가는데 재판 받으세요. 뭐 꺼져라. 뭐 범죄자 이런 표현도 범죄자 하고요. 예.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한종훈 전 대표의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부연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건 헌법에 따라서 지금 정지가 된 건데 재판이 중지가 된 건데 한동훈 전 대표의 논리는 이거는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누군가가 재판을 재개시키라고 하면은 헌법이고 뭐고 없고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앞에 중단된 것도 헌법에 따라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냥 하지 말자고 뭔가 누군가가 지시를 내려서 됐나? 당연히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뭐 법률 판사가 아닌 밖에 있는 검사 출신 전 법무부 장관이자 전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이 그냥 내 관심법으로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당신도 관심법이라고 말을 하든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에이펙 성과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예. 특히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보수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뭐 본인들의 말도 안 되는 핵무장론에 입각한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해낸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만 하더라도 친중 반미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절대로 엔비디아 5만 개 허락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5만 개가 아니라 26만 개를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따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이 성과를 그냥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일종의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예. 계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거를 뭐가 됐든 꺾으려면 자기들이 뭐 되든 안 되든 막말을 해서라도 이 분탕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탕질하기 되게 좋은 소재가 계엄인 거죠. 국민의힘에서 뭐 부동산 계엄 이런 말도 써요. 근데 이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단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그 계엄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예. 거예요. 저는 이런 그 막말 잔치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저만 하더라도 어젯밤에 그 12월 3일 그 밤에 제가 방송했던 걸 다시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손이 떨리고 예. 이런 트라우마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계속 상처내고 핥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으로서 온당하지 못한 태도죠.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것 중에 김민석 총리를 거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가 왜 의원 시절에 굉장히 일찍 계엄에 대한 예고와 경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보를 받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냥 그 흉내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계엄이라는 게 절대 뭐 평시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벌어진다면 한동훈 자기가 맞은 거고 벌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케이스를 들고 들어와서 그때 그랬지 않냐 니들도 이런 식의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난 이런 말장난 오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음 뉴스로 유튜버 다음 네.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굉장히 하나만 예.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에서 뭔가 재판 재개 결정이 나오거나라고 했을 때 우려가 있잖아요. 있죠.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는데 그 재판이 재개됐을 때 적용되는 법률 84조는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헌법 84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된 거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지위와 법원의 지위와 관련된 권한쟁의를 통해 가지고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 법은 이미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진짜로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뭔가 그런 대비와 관련된 헌법적인 방법이 있다. 그 네. 정도는 좀 이제 제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조원철 법제처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원철 처장께서 그 고등법원장이 이론상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많은 그 유권자들께서 마치 그러면 지금 당장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곡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지금 당장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과민한 반응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김정환 변호사 설명하신 내용이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 재판중지법, 국민안정화법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던 말의 취지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때 돼서 봐도 된다. 네, 그렇죠. 예, 방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음 뉴스는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의 이 구속영장 청구에 그 대응하는 방법인 거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그 당일날 로텐도홀에서 상복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달고 뭐 침묵 시위라고 마스크를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말이 것처럼 나와요. 전혀 침묵이 꺼져라, 아니었습니다. 꺼져라. 이 상황이 있었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것이다. 이게 답답한 게 예. 이것도 전략적으로 사실은 오히려 부각을 안 시킨 게 맞거든요. 근데 추경호가 진짜 큰일 날 것처럼 핵심인 것처럼 당이 전체가 지금 달라드는 거잖아요. 예, 지도부 비롯해서. 예, 그러면 정말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정당 해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런 거라면 오히려 그냥 일개 권성동처럼 일개 의원이 지금 하는 것처럼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패턴을 못 잡는지 저는 그게 좀 더 궁금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훈수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혼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추경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는 걸 자꾸 만들어냈으면 이거 가능한데 다 있잖아요. 11월 3일부터 계속 추경호는 이상했어요. 오히려 너무 늦게 지금 입건된 거거든요. 너무나 늦게. 그러면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짓거리 했는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경우라면 안 끼어들어야 됩니다. 아예 아닐 때나 끼어들어가지고 뭐 정치 공격이라 만들고 이거는 사실은 거의 맞다고 봐야 되는데 긁어부스럼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왜 합니까? 스스로 우리는 내란 정당이에요라는 아이고, 것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리고 당시에 추경호는 원내 대표였고, 그렇죠. 저를 고소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조심하세요. 네, 네. 아니 그 보면은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훌륭한 권성동 변호사. 의원 첫 공판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그때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갈까였어요. 그래서 한번 누가 가는지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예. 보면은 2명인가 갔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초성급 뭐 완전 저기 하고 평소에 막 형님 동생 하던 막 중진급 의원들 아무도 안 가요. 저거는 딱 끊는 거죠. 보면 저거는 적당하면서 우리가 발 담가봤자 도움될 것도 없고 그냥 예. 권성동 형님 죄송한데 혼자서 좀 알아서 버텨보세요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추경호 의원 사례는 오히려 국힘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지금 정당 해산 해달라고 막 하는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가 딱 하나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얻는 부수적 효과는 이제 내란 특검팀 이런 데서 분위기는 이게 언론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쓰잖아요. 정당 해산 수순 막 이런 예, 식으로 예. 판사가 야 이거 내가 구속 영장 내주면 정당 해산 정당 해산 당 하나 없애게 되는 거야? 라는 그 압박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보면 한덕수 영장 기각될 때는 트럼프가 그 혁명 숙청 혁명 떠들었을 예. 때고 박성재 기각될 때는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조의대 청문회 한다고 막 하니까 이제 법원 분위기 안 좋아질 때고 이제 또 추경호 됐을 때는 이제 뭔가 약간 분위기가 아니 이게 왜 정당 해산 아니고 일단 추경호야라고 하는데도 지금 정당 해산으로 자꾸 국힘이 자가 발전하면서 이제 언론도 이제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이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들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게 그렇죠. 이게 그냥 이 사건 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보면 야 이게 뭘 정말로 지금 오늘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정당 해산 뭐 내란 정당 이러고 있으니 판사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실제 영장 심사하게 되면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기가 이 영장 발부한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예. 뭐 지금 분위기상 이제 영장으로는 갈 건데 가게 되면
또 우리 여기서 얘기했지만 수원 예, 3인방 예. 판사님 영장 전담 판사들. 예. 이제껏 판결이나 결정을 봤을 때는 뭐 기각의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만 놔두면 기각될 거를 그런 말 하지 마요. 뭐 되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그러니까. 뭐 또 수원 3인방 그렇게 나성 얘기할 박성재 기각될 때 너무 놀라서 네. 그게 이제는 지금 안 네, 놀랐어요. 이런 안 느낌. 놀라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그 내란 특검, 뭐 존속 특검이 무슨 정치 수사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 상황을 보면은 정치 수사가 아닌 거예요. 정무적 판단이 하죠. 왜냐하면은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그렇죠. 전날에 영장을 넣어버린 거예요. 네. 보니까 몰랐대요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지.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게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알고 뭐 시정연설 끝난 오후에 넣거나 그 다음 날 넣으면 오히려 그게 정책인 건데 그냥 그 전에. 그런 시기에 고려 없이 그냥 영장 놓고 보니까 어라 대통령 갔는데 대통령 참 모양새 안 좋게 됐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고려 없이 수사가 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제 지금 그걸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하는 거죠. 계속해서 특검 수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근데 저는 그 장도영 대표가 끊임없이 이제 특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이 그 특검 수사를 정치적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은 정당 사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윤석열 내란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그냥 우리는 그 일체심을 예.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특검 수사를 이쯤에서 덮고 그냥 내란했다 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특검 수사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하면 여당에 협조하겠다라는 수준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좀 뻘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윤을 끊어내고 그리고 정상적인 정치 행위를 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중도 보수라도 소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내년 선거 굉장히 암울해요. TK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스탠스는 명확한 게 지금 좀 전에 국회 운영이 이제 잠시 보고 왔는데 거기서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지금 새로 보임했고 운영에 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서지영 의원이 국힘이 방금 나온 데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 범죄 무슨 역사에 김현지가 계속 있다 뭐 이런 발언으로 지금 파행이 돼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국힘은 어떤 정상적인 정당 운영이 아니라 이 판을 갖다 어떻게든 다 이 깽판으로 만들어서 이 정치가 없는 공간으로 국회를 여의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까지는. 그러니까 정치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저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싶은데 뭐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면 국민의힘 측 사이드에서 나오는 논평이나 평가나 발언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정치하고 상관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준 미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해드리기도 민망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언론지상을 뒤덮다 보니까 이게 결국 정치 혐오로 가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게 정치인가? 그러니까 그게 다수당일 때나 예. 비슷비슷하면 먹혀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증을 유발해 가지고 안 보게 만드는데 소수당이란 말이에요. 다수당은 민주당 쪽이거든요. 아무짝에 소용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에이펙 기간을 생각해 보면 아무짝에 소용없다. 그 뭘 했어요 국민의힘이 꾸준히. 그냥 이상한 짓 했죠. 그러니까 예. 뉴스의 회자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뭐 발언도 하고 뭐저 GPU 왔을 때 저게 민관의 힘이지 어떻게 저기 대통령의 공이냐 뭐 이런 식의 취지로 막 발언을 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역공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들이 근데- 다 빤히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팩트 체킹이 되기 예. 때문에 그리고 지난 과거에 했던 발언이 다 이게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발언이 자기 발목을 잡는 격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펙으로 인해서 앞으로 AI 강국을 간다면 어떻게 가는 네. 거지? 뭐 100년을 설계한다는데 어떻게 간다는 거지? 예산이 728조가 됐는데 이걸 어디다 쓴다는 거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국회 안에서 소위 얘기하는 여의도 정치 안에서만 그게 머물러 있는 거지 다수 국민들은 야 시진핑이 황남빵을 그렇게 먹었다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야? 가서 주문하느라 정신이 없고 트럼프가 썼다는 천마총 근거는 어떻게 생긴 거야? 오픈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예.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특검과 관련돼서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에 의한 탄압이다, 우리 야당에 대한 어떤 탄압이다라는 이제 그 프레임을 자꾸 짜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특검이 수사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야당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야당의 탄압이네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건 자기들 정치적인 세력에 대한 규합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특검의 존재 목적 자체가
원래 행정부에 존재해서 어떤 행정부 내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맡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에 현재 특검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이 아마 자신의 어떤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이 하는 게 뭡니까? 아마 탈탈탈탈 털 거예요. 예. 예, 검찰은 항상 그런 행동을 보여왔거든요. 검찰의 네. 그 생태를 안다면 네. 지금 이 설명이 충분히 와닿죠. 네네. 지금. 예. 검찰이 아마 정말 그 내란 뭐 김건희 씨 막 탈탈탈탈 털 건데 오히려 특검이 하니까 그 특검법상에 나와 있는 거에 한정되어서 그 세 특검이 나누어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